안녕하세요, 티몽입니다. 제가 이것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고, 그게 뭐냐면 바로 글을 쓸 때입니다. 그 학생 때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글로 이루어지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요. 학생 때는 뭐 고등학생 때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교로 가면은 레포트도 많이 쓰고요. 그리고 뭐 공모전이라든지 뭐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글을 쓸 때가 많아요. 사회에서는 뭐 보고서, 제안서, 기획서, 뭐뭐안, 그리고 뭐 회의록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의 글로 이루어져 있는 업무들이 존재합니다. 만약에 본인께서 이제 책이나 또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거나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글이라는 것을 작성할 수밖에 없게 돼요. 그런데 이 글로 된 것을 할 때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. 바로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쓰면서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. 초안을 작성하면서 그 초안이 끝까지 작성될 때까지는 절대 고칠 생각을 하지 마라. 즉, 초안을 일단 완성해라 라는 뜻입니다.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초고는 빠르게 끝까지 다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. 왠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보통 막히는 거는, 저도 소설을 처음 썼을 때도 그렇고 이제 가끔씩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, 작성하다가 어떤 부분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겁니다. 잠깐 멈췄다가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뭐 컨디션이 안 좋든지 진짜로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난다든지 해서 거기서 멈춰서 이 글의 진행 자체를 멈춰버리면 그 글이 완성되기보다는 사장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안 쓰게 돼요. 왜냐면 너무 많이 체력이 들어가니까 거기를 넘어가는데, 그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구간을 넘어가는데 체력이 다 방전돼서 이 초고를 완성시키지 못하고, 그 초고가 완성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완성된 글을 만들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. 수정도 퇴고도 못하니까. 그래서 그 자체로 사장을 시켜버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쓰다가 멈추게 되면, 쓰다가 진행이 안 돼서 멈춰지게 되면은 글 자체를 완성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.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, 또는 어떤 프로젝트든 뭐가 됐든 어떤 글로 형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, 뭐 짧은 글 같은 경우에는 그 생각이 안 나는 구간을 어거지로 생각을 해가지고 진행시켜서 완성해서 업무를 완료하는 경우도 있지만, 그 진행 안 되는 구간에서 발목이 계속 잡혀 있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글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. 그때 당시에 제가 배운 게 바로 초고는 무조건 빨리 끝까지 다 써라 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제 저만의 제 경험상의 팁인 거죠.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프로그램, 그 워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정말 요즘에 기술이 좋아졌어요. 맞춤법에 대한 것도 정말 좋아졌고 다 좋은데, 초고를 쓸 때는요, 자동으로 빨간 줄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. 맞춤법인 띄어쓰기 틀렸다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. 그러면 근데 그 기능이 나중엔 좋은데요, 우선은 초고를 쓸 때는 끄세요. 만약에 본인이 정신력이 그 빨간 줄이 눈에 보여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두셔도 되지만, 웬만하면 빨간 줄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그 기능, 맞춤법 검사 기능이나 이거는 끄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사람의 마음은 이거를 쭉 작성을 하다가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진 게 눈에 보이면 이게 거슬려서 올라가가지고 그 부분을 수정합니다. 그럼 그 맞춤법만 수정하고 땡 치면 되는데, 그걸 올라가서 내가 쭉 진행하다가 올라가서 그 부분을 수정하면서 그 문장을 다시 읽어보고, 그 문장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 앞뒤 문장과 이 문장을 또 고치기 시작해요. 그러면 거기에 그 문장이 앞뒤에 매몰돼가지고 그거를 쓸 본인이 거의 완성작에 가까운 문장을 만들겠다고 거기에 붙들리게 됩니다. 시간을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. 체력과 시간을. 여러분들의 체력 안배를 위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행위예요. 초고를 끝까지 쓰기 위해서는. 우선은 맞춤법이고 뭐고 간에 다 무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빨간 줄 기능을 신경 쓰지 말든가, 아니면 빨간 줄로 맞춤법이 안 맞다라는 것을, 기능을 아예 끄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팁이에요. 이제 쭉 글을 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밥을 먹었다? 먹는다? 먹었었다? 먹었었던 것이다?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, 그 나는 지금 밥을 먹에서 막혔어요. 도무지 문장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뭐 보고서든 기획서든 뭐가 됐든요. 도무지 생각이 안 나면요, 거기다가 본인만의 표시로 뭐 대괄호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문장 완성할 것 하고 뭐 빨간색으로 색칠 바꾼 다음에 넘어가세요. 그 문장 하나를 완벽하게 만들면 물론 좋지만, 정말 이게 몇 초 내로 생각나지 않는 거면 그냥 빨리 다음으로 진행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밥을 이게 어떤 게 좀 이렇게 맥락이 맞아서 부드러울까 하면서 앞에 문장을 쭉 읽게 돼요. 왜냐면
글이라는 거는 이제 쭉 읽었을 때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좋은 글이니까 앞문장을 읽게 되면서 또 글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. 앞문장을, 이 뒷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. 그렇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한 곳에 체력을 많이 쓰게 돼요.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정 막힌다 싶으면 바로 그냥 거기다가 가로치고 나는 지금 밥을 먹 하고 가로치고 추가 및 수정 요망 하고서 빨간색으로 색칠 바꾼 다음에 다음 문장 넘어가세요. 나는 지금 밥을 먹 모르겠네 수정 요망 하고서 넘어가서 바로 그런데 집에서는 뭐 살인범이 등장했던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다음 이야기를 쭉 넘어가는 거예요. 그게 문장 내에서 그럴 때도 있고 다음 문장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다음 문단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. 뭘가 좋을까? 이 다음 문단에는 어떤 구성이 좋을까? 모르는데 사람의 머리는 뭐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이 기획은 결론부터가 좋은 경우가 있고 뭐 소설도 결론부터 좋은 경우가 있고 뭐 중간 부분의 진행이 장면이 생각나서라든지 어떤 이 기획의 구조가 생각나서 시작한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거길 가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쭉 모든 게 다 완성돼야 거기까지 도달하려고 하면 가는 길에 이 매끄럽게 문장이 완성이 안 되면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체력이 소진돼서 이 글 자체를 접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괜찮은 생각이 그 막 중간 부분이나 끝 부분에 있든지 뭐 어디 있든지 간에 거기 도달하기 전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는 그냥 빠르게 넘어가세요. 빠르게 괄호를 치고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도록만 해두고 우선은 넘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직후에 그 글 진행이 막히면 너무 오래 잡고 있지 말고 그냥 바로 넘어가라. 대신에 표시만 해놓고 뭔가 내용을 채워야 한다라는 본인만의 별표만 해놓든 뭐가 됐든 간단하게 표시하고 여기는 채워야 될 공간이다라는 것만 표시한 다음에 넘어가라 라는 겁니다. 문장을 끝맺어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버리세요. 진행이 안 되면. 우선 이 이야기가 서론부터 결론이 다 나와야 흐름이 완성되고 거기를 무엇을 채워넣을 건지 뺄 건지 완성도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가 가능한 거고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. 글은 퇴고를 통해서 완성을 해나가는 겁니다. 제가 이제 소설 창작을 배울 때는 기본 30고가 돼야 된다라고 배웠어요. 30고가 뭐냐면 30번 퇴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30번. 보통 초고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초고의 역할은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이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이 이야기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총체적인 흐름이 내 눈앞에 글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. 머릿속이 아니라. 글로 그게 완성되고 나면 퇴고의 과정에서 이 구조를 막 결론이 어떤 걸 서론으로 보내고 뭐 두 가지식으로 변하기도 하고 뭐 본론의 구성의 근거가 미약하면 바꾸기도 하고 이러더라도 어쨌든 초고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. 난이도로 치면 초고를 뽑는 게 어려워서 사람들이 대부분 접고 퇴고는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더 완성도 높은 글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. 결국 초고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초고로 완성된 다음에 메일링을 바로 하거나 또는 초고로 완성된 다음에 이걸로 뭐 블로그로 바로 포스팅하거나 그러지 않고 결국엔 퇴고로 글을 완성할 거기 때문에 그 초고를 작성할 때는 절대 완성을 한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빠르게 서론부터 결론까지 뭐 이야기라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완성하고 뭐 보고서라면 구조를 완성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약간 깨알로는 물론 심리적으로 힘들겠지만 이게 회사에서 하는 업무라고 하면은 뭐 저도 엄청나게 많이 혼났고 했는데 저는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의미 있게 혼나는 거라면 정말 자기 안에서 초고를 완성한 다음에 퇴고를 해도 답이 안 나오면 빨리 보고를 하고 타인 또는 상사의 피드백을 통해서 이것의 완성도를 올려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결국엔 그것도 퇴고를 통한 완성이고 타인의 눈을 통한 완성이겠죠. 팁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가능하다면 뭐 한 명 이상의 타인의 눈을 이용해서 이 글을 초고를 보게 되면은 더 높은 완성도를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 뭐든지 익숙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쓴 글을 다시 보게 되면 이상한 거나 이런 것들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. 내 뇌는 이 흐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달 뒤에 내 글을 다시 읽거나 할 게 아니라면 당장 급하게 퇴고를 하거나 필요할 때는 타인의 눈을 이용해서 이상하거나 퇴고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큰 완성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 제 책에도 그래서 제 내용을 봐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함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글로 관련된 업무나 뭐 개인적인 과제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거 바로 초고를 완성하는 것과 초고를 완성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상기하고 있는 팁인데요. 이를 통해서 이제 정말 많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도 있었고요. 저는 엄청 잘 쓴다 이게 아니라 그 글에 대해서 압박을 받아서 그 속도를 올리지 못할 때 내가 어떤 거를 완성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
잘 해내지 못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저는 그것 통해서 어떤 결과물들로 지금 글과 관련된 활동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국문과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소설 창작을 주로 했었고 고등학교 초부터 계속해서 소설을 써왔었고 대학교 때까지 소설을 썼고 꽁트 같은 경우에는 약 180편인가요? 180편 정도를 여전히 갖고 있고 당시에 소설도 역시 썼었고 제가 소설을 배울 때 스승님한테 많이 혼나기도 했죠. 그 이후에는 이제 글과 관련된 업무나 이런 스크립트를 짜거나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는 겁이 많이 없었고요. 자소서도 당연히 몇십 편 정도 잘 완성도를 높여서 써서 좋은 회사도 많이 만나볼 수 있었고요. 지금 현재 대학생 분들이나 또는 막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도 정말 많이 쓰실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해서 제가 원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썼고요. 한 50에서 60군데 정도 넘게 했던 것 같고 제가 많이 쓴 편은 아닙니다.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중에 제가 면접만 한 중소기업 합쳐서요. 대기업만은 아니고 중소기업 합쳐서 그래도 40군데 정도의 면접을 봤어요. 그리고 책도 썼고 지금 유튜브도 잘 활용하고 있고 외주 프로젝트나 이런 세미나 같은 게 들어왔을 때 그리고 회사 내에서는 메일링이나 이런 거나 어떤 보고서 이런 거 할 때도 제가 그리고 나다 보니까 또 회사에 가서는 보고서나 제안서나 기획서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 자잘하게는 이제 메일링이죠. 메일링을 하거나 좀 중대한 어떤 공지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글을 많이 쓰게 됩니다. 물론 제 PPT를 제작하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최근에는 저도 이제 운이 좋게도 책을 집필할 수가 있었고 최근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주를 받아서 어떤 스크립트를 짜야 될 때나 그 글로 된 대본이나 이런 안을 짜야 될 때도 역시 제 이 한 가지 팁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저는 이건 다른 분들한테도 무조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자소서나 이런 걸 쓸 때도 글 쓸 때 이 한 가지 팁이 정말 큰 도움이 됐는데요. 이 팁을 잘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글로 된 일을 할 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. 우선은 뭐든지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. 그럼 여기까지 오랜만에 좀 문학과 출신으로서 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본 것 같아요. 여기까지 티묵이었습니다.